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어, 5월 18일 날 토론이 있잖아요. 네. 내일 모레입니다. 저녁에 이제 TV 토론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4명이 토론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당의 김문수 후보,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나올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노동당인가요? 거기서 권영국 후보인가 이분이 아, 나오게 될 거예요. 음. 그 이분이 나와서 네 사람이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건 지금 아까 우리 조렐로야 얘기한 대로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 표를 가져올 때가 민주당 표에서 별로 가져올 데가 아,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가져오면은 국민의힘에서 표를 빼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토론을 진행될 때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만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보기엔 이준석도 김문수를 지금 저기 나오시네 저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3대1로 싸워야 됩니다. 근데 3대 1로 싸워야 문제는 될 것 같아요. 4명 중에서 토론 재능이 제일 없으신 분도 김문수 후보님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막 공격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어 논리가 이거밖에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이준석 대표, 우리 당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눈에 넣어도 말고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음. 근데 그 논리 가지고 지금 대통령 그 후보 지금 토론회를 어떻게 준비를 하겠느냐. 전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번 토론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토론할 때도 보면 이게 김문수 후보가 또 좀 잘 못 알아듣시거나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듣시거나 이 대응이 좀 순발력이 좀 떨어지시는 뭐 그거야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토론에서 새파란 아주 젊은 그렇죠? 패기에 찬 이준석 후보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회한 그런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권영국 후보와 이 사람들이 일제히 포문을 김문수 후보에게 쏟아부을 때 김문수 후보가 그것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그 후보 토론에서 정말로 또 뭐 어버버버 하든가 뭐 완전히 대답을 잘 못하든가 동문서답을 하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게 저는 되게 걱정이 돼요. 저는 뭐 이미 이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아, 않습니까? 당연히 우린 어쨌든 표를 지지해야죠. 모아야 되고, 그럼 지지한다라는 면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뭐 별도로 토론 준비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토론에 보면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 본인이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냥 쭉 썰푸는 이제 정도 수준이어서 그냥 본인이 노동운동했던 이야기로 권영국 후보를 대응하고, 어,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당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당대표 이준석 후보 하고 끝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사법 리스크 프레임으로 잘 이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뭐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하실 텐데 그래도 기대를 해봐야죠. 잘은 못하겠지만은 선전은 하시리라. 선전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바랍니다. 재밌는 게 저기 나오네요. 토론 담당이 뭐 김민전 의원, 김희정. 김민전 의원이 토론을 담당한다고 하니까 글쎄 토론 담당 하여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하시길 바라는데 그 하얀 옷은 하얀 모자 쓰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 백골단 모자 이런 거 쓰고 나오시면 됩니다. 백골단 모자 예, 절대 안 됩니다. 뭐 설마 그렇게는 안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페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예. 글을 올린 게 지금 있나요? 거기? 페북에 글을 올린 거 좀 보여주실까요? 이 첫 대선 TV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상황 반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개인적 의리를 중시하는 건 알겠지만 여러 차례 그리고 따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에 반대하고 그리고 그때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그런 입장 선회 이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이 절연해야 된다. 그리고 자통당 등 극단 세력과 선긋기 뭐 이런 것들은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리에 치우친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의리를 내세우면 안 된다. 공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뭐 항상 해오던 말씀을 하면서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께서 결단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면 늦습니다. 보수 괴멸을 막기 위해 고언드립니다. 이렇게 고언을 했어요. 아니 저걸 좀 빨리 했으면 한동훈 이제 후보도 아니 저 얘기는 계속했죠. 대선 캠프에 아니요 저거를 김문수 후보가 빨리 받아들여서 김문수 후보 빨리 했으면 그러니까 저게 왜 문제냐면 한동훈 후보도 합격할 수 있고 왜냐하면 네. 제가 안 봐도 뻔한데 저 토론장에서 말이죠. 보나마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집중 포화가 무조건 쏟아질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문수 후보가 저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김민전 의원이 무슨 저 토론 담당이라는데 그분은 뭐 아예 극우 쪽으로 가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른 후보들로부터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들어 누우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은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계몽령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진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몇 번이나 통화하셨습니까? 언제 그리고 그 절연하실 겁니까? 이런 공격이 쏟아질 텐데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고요. 지금이라도 좀 입장 정리를 미리 하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거 진짜 고언 드린다. 빨리 하야 된다. 이거 그 TV 토론 하기 전에 빨리 안 하시면 분명히 TV 토론 가서 폭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려면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지금 흩어졌던 보수의 어떤 그 지지자들도 모일 것이고 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님 아니어도 어떤 후보가 나와도 30%는 나와요. 정말 죄송하지만 후보님의 능력으로 한 10%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후보가 나와도 보수에서 지지하는 세력들은 30%를 유지합니다. 대신 40% 후반대를 가려면 중도 보수 그리고 중도 표심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뭐 내가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들 그런 말씀 하신다고 한들 몇 표나 더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중도 싸움에서 밀리고 있으니 그리고 또 이준석한테도 밀리고 있으니 생각을 잘 하셔서 어떤 노선을 걸어가야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좀 잠재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그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 고언을 드렸듯이 진짜 이 TV 토론 전에 5월 18일 날 내일 모레 저녁에 있을 TV 토론 전에 부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탄핵의 강, 계엄의 바다를 우리가 건너서 그래야지 비로소 할 말도 생기고 우리의 주장도 나름대로는 설득력이 생기는 거니까 김문수 후보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한동훈 대표도 김문수 후보님을 도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와 함께했던 저희들도 물론 저희들은 지금 김문수 후보님 위해서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명분을 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열렸던 대선 후보들 간의 1차 대선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언론에서의 평가가 어떤지 좀 제가 확인했어요. 언론에서 보니까 눈에 띄었던 평가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방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그러니까 돋보이는 사람은 없고 그냥 좀 공방이 있었던 걸로 보였다. 이런 평가가 좀 눈에 띄었고요. 안 봤어요. 비비아나님은 또 안 봤어요. 그리고 이번 토론회 이후에 뚜렷한 지지율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 TV 토론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주기에는 뭔가 미흡한 점이 많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아님,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보다 나왔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해피엔딩님, 이재명이 너무 무식했어요. 운하경님, 이재명이 미꾸라지 같았어요라는 글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공감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답을 하지 않고 약간 비꼬면서 뭐 이렇게 좀 피해가는, 그러면서 좀 노련하다? 좋게 얘기하면 노련하다인데, 저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미꾸라지 같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남곽진호님, 왕짜증 났어요. 이런 글도 주셨고, 네, 주연님, 저도 토론은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다가 마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 두세 번 봤거든요. 계속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 평가가 딱 와닿았어요. 진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냥 공방. 그리고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의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 혹시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있는데 혹시 확인될까요, 감독님? 네.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그 리얼미터 결과가 나왔는데, 이 리얼미터 결과는 매주 월요일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요. 이 토론회가 진행되기 전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반영된 건 아닙니다. 예, 토론회의 내용이 반영된 거는 아닌데, 자, 어쨌든 리얼미터에서도 지금 거의 20%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죠. 1위와 2위가.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지금 10%대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과 MBS 결과와 동일하게 20% 차이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대세는 1위와 2위가 20% 정도는 차이가 나겠구나. 혹은 이재명이 50% 이상은 받을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한혜경님, 재명이 극단적, 이거밖에 생각 안 난다고. 저는 이제 좀 보면서 한 분씩 좀 기억에 남았던 거 좀 찍어보라고 하면, 첫 번째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거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그리고 권영국하고 이재명 두 후보는 정권 심판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패는구나,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반 이재명에 집중을 해서 팼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를 완화해서 뭐 많은 규제들을 철폐해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 계속해요. 그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그죠? 본인이 페이스북에 나중에 글을 올리기에는 뭐 목이 안 좋아서 염증약 많이 먹어서 얼굴이 빨개졌다, 이런 얘기 썼던데, 어쨌든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새롭게 하겠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모두 뭐뭐 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하우투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그것을 이뤄내겠다,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입장은 사실 잘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내실 없는, 알맹이 없는 토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토론회 전에 커피 원가 120원,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가 만든 조어지만 어쨌든 호텔 경제학,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공격할 수 있는 이슈거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경제적인 무식함을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를 공격 포인트를 많이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다. 그래서 뭔가 좀 답답했어요. 예.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토론의 경험은 그래도 대선 때 많잖아요. 좀 여유 있게 공격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되게 여유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여유가 있어 보이네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구구 세력들은 뭐
김문수 후보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선방했다 정도지 잘했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걱정보다는 그래도 잘했다? 근데 선방했다 정도지 잘했다는 말을 붙이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은비금비님도 이준석이 너무 살살했음. 저 동의해요. 굉장히 이준석답지 않게 좀 살살했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단일화 뭐 하니 얘기 있지만 단일화 하겠구나. 10% 어렵다는 거 본인도 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니님께서도 잘하기는 뭘 잘했습니까? 라는 글을 주고 계십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커피 원가 120원에 대해서 몇 줄로 딱 그 정확하게 꼬집었잖아요. 그리고 비판을 해서 웃음거리를 만들었는데 그 페이스북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 페이스북을 좀 보여주시면 올라갔어요, 감독님? 네, 제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안 보여요?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며 자영업자 표적으로 포퓰리즘 공격하는 걸 보니 이제 곧 이재명 민주당은 커피 특검하고 자영업자 줄타넥을 하겠네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말대로라면 이재명 의원 원가는 0원, 빵원인데 왜 억대 세비 받아갑니까? 제가 이 글 보면서 빵 터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무능해서 위험하고 자기가 무능한 걸 몰라서 더 위험합니다. 네, 이런 글도 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스북이 또 올라왔는데 이재명 후보 말대로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면서 카페 소상공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중이라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카페 차리고 워렌 버핏도 한국에서 카페 차릴 겁니다. 자, 진짜 커피 원가가 120원이면 지금 스타벅스 커피는 뭐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워렌 버핏도 한국에서 커피 차리겠죠. 이재명 후보 일행도 대장동, 백현동 불법 사업 대신에 카페 차렸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무능해서 더 위험합니다. 이거 브라보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원가 빵원. 네,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불법 사업 대신 카페 차렸을 것이다. 여기서 대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토론에서 빵빵 터트려 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다. 예. 그래서 이제 토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해피우마님 이재명 내용에 알맹이가 없었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여유 있게 얘기를 해요. 여유 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뭐뭐 하겠다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얘기하면 그 단어를 갖고 계속 공격하고 그걸 말꼬리 잡고 흔들고 그러니까 실력 없는 거는 보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좀 가려지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빵원 대박. 찌재명의 세비를 한동훈에게 줘라 뭐 이런 글도 주고 계시고요. 예, 극우들이 결국 보수를 망치네요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자,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서 페북을 2편 올렸잖아요. 이 글을 끝으로 제가 토론회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글 2개를 좀 연이어서 감독님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딱 보고 그래 이거지 라는 생각했는데 장담컨대 만일 한동훈이 선수였으면 오늘 토론에서 이재명은 죽었다. 탈탈 털려서 요거 하나. 그리고 이게 대선 토론 수준입니까? 참으로 처참합니다. A급 선수는 빠진 채 동네 축구하고 있으니 보는 국민들 속 터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A급 선수가 빠졌다라는 글에 너무나도 공감이 갑니다. 네, 돌직구님의 저 문장을 제가 읽고 토론회 얘기 이제 안 할게요. 토론 더럽게 못하네.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진짜 흠결이 너무 많은 이재명을 두고 저렇게까지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내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외부 유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내일 일정표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감독님? 네, 내일 일정표 나왔더라고요. 내일은 여러분들 예상했던 분 되게 많으시던데, 부산부터 갈 것 같아. 왠지 한동훈 대표 부산부터 갈 것 같아. 라고 했던 분 많이 계시는데, 부산 일정이 떴습니다. 5시 반, 부산 광안리 지원 유세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출발 지점이 너울마당입니다. 거리 공연장을 시작으로 해서요. 프레스 타임은 이제 기자간담회 하는 그 스팟인 것 같아요. 포토그레이 맞은편에서 프레스 타임 갖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광안리 만남의 광장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해피워크와 같이 이렇게 걸어서 도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일정은 이러하고요. 또 이번 주 일정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은 제가 좀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요일은 대구로 갑니다. 대구 3시 서문시장 지원 유세 가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구 서문시장이 한번 뒤집어졌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찾는 행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문시장이 디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시 대구 서문시장 지원 유세가 있고요. 또 목요일은 청주로 갑니다. 청주 육거리. 여기도 경선 후보 때 가서 또 빠마 꾸로퐁을 만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뛰어나왔던 생각이 나는데요. 청주 육거리 시장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날입니다. 목요일 오후 4시에는 원주로 갑니다. 네, 원주 중앙시장 지원 유세인데 지난 후보 경선하는 후보 때는 강원도는 그때 원주는 안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죠? 그래서 이번에 원주 중앙시장도 큰 시장이잖아요. 지원 유세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크릿님 청주 계신가 봐요. 네, 육거리 나갑니다. 막 이렇게 글 주시는데 어쨌든 내일은 부산, 수요일은 대구, 목요일은 청주, 찍고 원주 이렇게 일정 나왔으니까요. 네, 주변에 계신 분들 체리투님도 지금 청주 가세요? 청주 육거리 가세요? 그쪽에 계시는군요. 네, 일정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고 좀 참 황당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개몽됐습니다 했던 분 아시죠? 자, 김계리 변호사 욕 걸쭉하게 하시는 이분은 SNL 코리아에서 욕하는 분들은 이분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꼬리 내려야 돼요. 야, 욕을 진짜 걸쭉하게 했던 이분인데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그 욕 사건 터진 게 언제고 나는 개몽됐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뭐하러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냥 일반 당원이니까 뭐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자, 이분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고 그가 주인공이다라고 하며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해 생애 처음 당적을 가지기로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입당이 김문수 후보를 과연 도와주는 걸까요? 김문수 후보 주인공인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 누가 만든 건지 본인만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압니다. 끌어내려졌다가 다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 그 누가 만들어줬는지 다 압니다. 네, 본인이 만든 거 아니고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본인은 돕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목사의 자통당과 관계 있다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힘에 들어왔다라는 점도 덧붙였어요. 근데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급이 되나요? 자기가 와서 뭘 가입하고 입당하면 뭐 이런 주장에 자기가 힘을 실을 수 있고 주장을 저지할 수 있고 이 힘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자기 급이 어딘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김문수 후보는 당원 투표는 물론 일반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후보가 돼서 이겼는데 자통당이 이 당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통당 당원을 운운하는 거는 김 후보에게 투표한 당원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
국민 여론하고 또 당원 투표해서 이긴 거 맞거든요. 맞는데 한덕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부 많이 있었다는 거. 예, 그거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통당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는 그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 이거는 그 정신 승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정신 승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이러고 있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분노해서 탈당을 같이 하려고 하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탈당하지 말라라고 힘을 보태기 위해서 본인이 뭐 왔다, 뭐 당부했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유, 이분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자통당인데 자기가 뭐 처음으로 당적을 갖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당적은 없었지 자통당이었어요. 예, 자통당 부류인 것 같은데 그분은 자기만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자통당에 혹시라도 동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거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하던 일, 네, 하시던 일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해야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말 못해요. 예. 심유랑님 꼴값. 김영수님 쥐가 뭔데? 라는 글도 주셨는데 하여튼 비난도 입이 아프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DKG님 도우러 오는 게 아니라 표 깎아먹으러 온 거겠죠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네, 은하수님 개가 웃을 일이지 라는 글도 주셨고요. 네, 지금 박희숙님 네가 나가라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자, 자통당이 하여튼 왜 자통당인지 모르고요. 국민의힘과 동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도 좀 화 많이 나시죠. 제가 그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웃으시라고 영상하고 좀 사진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지금 두 당이 합쳐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국민의힘과 자통당의 이슈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거 운동도 1번과 2번이 합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먼저 좀 보여주실래요, 감독님? 예. 지금 유세차가 2번 빨간색이죠. 근데 1번 그 1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영상이 이게 뜬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화면 이게 지금 그 합성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이제 갤러리에 올라온 사진인데 이거 보면서 저도 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유세 차량도 준비가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예, 사진 지금 확인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마포을입니다. 마포구 을 이 정청래 여러분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으시는 정청래 의원이 선거 유세하는데 그곳에 가서 뭐 춤을 추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1번 그 유세차에 가서 2번 미는 분들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저희가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예, 예. 지금 보면 그 예, 유세하는 현장인데 유세하는 현장인데 파란색 유세 현장에 올라가요. 뭐 정청래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예, 노래하고 제 목소리도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 음향은 안 들려드리고 있는데 저기에 불현듯 2번 옷을 입은 사람이 올라가서 춤을 추고 같이 난리가 났어요. 예, 이게 지금 이게 마포을인 것 같은데 이게 마포 탱크한테 전화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저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돋구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2번 유세차에 1번이 올라와서 저렇게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번 유세차에 2번이 올라가서 저렇게 앉고 춤추고 같이 너무 흥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선거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저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세차가 잘 준비가 안 되고 했었던 것도 잘 알고는 있는데 글쎄 저렇게까지 유세 현장에서 뭐 '저건 자포자기 안 하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2번 유세차에
네. 1번 유세차에 2번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예 가서 지금 뭐 율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마포 선거원들 왜 저럽니까?"라는 글도 주고 계시고요. 네. 김문수 임기 3 년입니다라는 글 주셨는데 어제였죠. 어제 토론 전에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또 3년 임기 단축으로 얘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감독님을 탄핵시키라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자통당인지 국민의힘인지 모를 정도로 동화가 되고 있고 또 선거 운동 역시도 1 번과 2 번이 뭐 마포, 을 이 지역이겠지만 어쨌든 하나로 합쳐져서 운동하고 있는 거 굉장히 좀 황당했습니다. 그죠? 네. 다음 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세 현장은 이제 인파가 깡패잖아요. 아마도 내일부터 이번 주 내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한동훈 대표가 출동을 하니깐요. 그래도 지금의 판세를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뭔가 반전의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보시면서 의기소침해지지 마세요. 내일부터는 또 유세 현장이 국민의힘이 다시 장악을 할 겁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김문수 대 이준석, 이준석 대 김문수 이 두 명의 보수 진영 후보가 오세훈 시장의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한 번 더 맞붙게 됩니다.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주제를 하는데 오늘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나란히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자, 관심은 사실 토론 내용보다는 그냥 두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만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토론회 이후 별도의 회동을 가질 예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 이재명에 반대하는 빅텐트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요. 공직선거 운동 개시 이후 외부 행사에서는 두 명이 사실상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일정입니다. 특히나 토론 내용보다는 '두 명이 만나는데 어떤 분위기일까? 실제로 둘이 단일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질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준석 후보도 오늘 리얼미터 결과도 10%가 채 나오지 않았고 또 일각에서는 어제 있었던 토론회 이후 뭔가 지지율에 반등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기 때문에 10%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버티기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뭔가 좀 결단을 위해서는 단일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사실상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수세에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인데 몇 가지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사람을 계속해서 잃고 있습니다. 예, 사람을 계속해서 잃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설이 하나 떴어요. 예, 사설이 떴는데 개혁신당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전직 의원,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소속이 되어 있는 전직 의원들이 개혁신당을 떠나서 이재명의 품으로 가거나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일단 국민의힘에 들어오신 분은 양향자 전 의원 이분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대선 출마까지 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 선언까지 이어졌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전에는 허은하 전 대표도 탈당을 했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개혁신당에서는 이름이 있는 좀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떠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어 열린우리당에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던 문병호, 안영근, 뭐 한광원 이런 분들도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지금 이재명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좀 유명한 분 중에서는 김용남 이분이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으로 있었잖아요. 예. 정책위 의장으로 있었던 김용남 이분이 검사 출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분도
예전에는 국민의힘이 있었죠. 지금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예, 지지 선언했어요.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지지 유세에 동참하기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제가 마지막 요 기사까지 하고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마지막 기사 좀 올려주세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그 대선 후보의 성접대 무고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로부터 추가 증언을 받았던 것 확인되었다라고 하며 어제 저녁에 기사가 났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감독님 지금 술 드셨다고. 술 안 드셨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준석 그 후보가 어제 있던 기사라서 이거 좀 놀랐어요. 어제 토론회 방송 나오기 전에, 예, 어제 토론회 진행되기 전에 한 7시 반쯤에 떴던 기사인데요. 보면, 제가 지금 안 나와요? 제 얼굴 나오나요? 나와요? 나와요? 괜찮아요? 나와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댓글 주시는 거에 제 얼굴이 안 나온다 했는데, 나와요? 아, 나와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방송을 이어가도 되나요? 괜찮아요? 네, 잘 보여요. 고맙습니다. 나와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얘기 좀 이어가도록 이거 중요한 기사예요, 여러분. 자, 그 더 퍼블릭이라는 그 매체에서 지금 취재를 했는데 검찰이 지난해 9월 초에 이준석 후보의 무고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하기 전에 여성의 옷 색깔까지 기억한다라고 하는 제3의 의전 담당으로부터 진술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요 얘기를 좀 이어서 가면 일단 이 인물이 누구냐면 지금은 구속되어 있는 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 있죠. 이분의 차량을 의전했던 의전 차량 담당자 A씨예요. 예, 이 A씨는 기존에 알려졌던 분들과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2013년 당시 이준석 후보가 룸사롱 접대 이후 호텔까지 갈 때 이제 이준석 후보와 여성을 안내했던 사람이고 모셨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A씨가 2023년 김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여기서 김 대표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성진 대표인데요. 이 사람하고 통화할 때도 지금 뒷자리에 이준석하고 그 여자하고 둘이 같이 모셨다. 그리고 그 여자 옷 색깔까지도 아직도 기억한다라는 얘기까지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3자의 증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문제가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게 어저께 토론회를 앞두고 한 7시 30분 경에 떴던 기사입니다. 예. 요 내용도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더 많이 기사화가 되어 있진 않은데 요 내용도 뭔가 파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명태균 씨는 잠잠한데 지금 성접대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증언이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네, 떴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오늘 방송 실수가 좀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민폐 없는 자유님께서는 앵커 잡겠다 이러시는데 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저희가 음향 사고도 좀 있었고 버퍼링도 좀 있었는데 저희가 좋은 방송을 좀 만들고자 노력하는 마음 더 가지고 더 긴장하고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 드려서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후 방송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방송은 1시 티키타카 쇼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1시 티키타카 쇼 여러분 저희가 신나게 즐겁게 할 예정이니까요. 네, 설주한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 시간 많이들 와주시고요. 또 오후 4시에는 정정당당 김종혁,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 월요일에는 제가 함께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1시 설주한 변호사님, 또 4시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과 함께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방송 사고 났다고 삐지지 마시고 1시에 오셔야 됩니다. 네, 저는 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편 드려서 진짜 죄송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